제가 2,800평 전원주택을 개발해서 판매하는 일도 있습니다. 그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편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거기 때문에 평당 15만 원에 사가지고 평당까지 갑니다. 근데 진짜 그거를 알려면 법도 알아야 되고 허가받는 법도 알아야 되고 그걸 알려주실 거예요. 알려드려야죠. 다 돈 벌면 저희도 같이 돈 버는 구조 아닌가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10년차 공인중개사 성호건입니다. 이렇게 첫 영상을 찍는 것인 만큼 제가 오늘은 어떤 이유로 이 영상을 찍게 됐는지 또 저는 어떤 일을 해왔는지 등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부동산을 살 때 단순 중개거래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땅을 매입하게 되면은 거기에 어떤 컨텐츠를 넣냐, 또 어떻게 건물을 올리냐, 혹은 건물이 있는 경우에 어떻게 리모델링을 하냐에 따라서 가치가 많이 달라지는 부분에 대해서 컨설팅을 해드리고 거기에 대한 좀 결과를 많이 쌓아온 공인중개사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15년도에 자격증 따고 나서 대학생 때 처음 거래했던 것도 좀 기억이 나요. 그때 이제 연남동에 16년도죠. 그때 거래를 처음 꼬마빌딩 거래를 하게 됐는데 땅은 41평이었고 건물은 82평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엔터테인먼트 사업, 그러니까 엄청 큰 회사라기보다는 굉장히 알짜 같은 회사를 거래하는 일이 있었는데 이 사례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거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드머니가 대표님은 1억 5천 정도 있으셨어요. 투자를 이제 1억 5천 정도 받아서 사실상 3억 정도로 이제 준비를 하셨는데 일단 거래 금액은 13억에 거래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분이 그냥 4억으로 쓰시려고 했어요. 근데 그때도 제가 1층 정도는 어쨌든 대출이 있으시니까 1층 정도는 뭐 편의점이 됐건 카페가 됐건 좀 임대로 놓는 게 어떻겠냐 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때는 좀 사업이 좀 잘 되실 때여서 자기가 전체를 쓸 거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다가 조금 사업이 조금 힘든 시점이 17년도 초반에 있었는데 그러면서 자기가 그냥 임대를 놓고 싶다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거기 1층에 카페를 좀 맞추게 됐습니다. 월세 150만에 맞추게 됐고 거기가 원래 연남동 239-20이라는 카페로 시작을 했고 그게 지금 말씀드렸던 건물 주소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그 6평 카페 월세 150만을 받는다는 게 쉽지 않았어요. 근데 꼼꼼히 그 건물주가 가진 무형적인 자산이 뭔지도 제가 같이 평가를 해봤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검토도 해봤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분이 엔터테인먼트 연예인들이 좀 왔다 갔다 하는 사옥이었기 때문에 이분들을 좀 컨텐츠로 같이 잘 활용하면 좋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카페가 잘 운영이 되지 않았는데 유명 연예인분이 인터뷰했던 기사글이 나가면서 정말 유명한 카페, 연남동에서도 그 이면에서 가장 유명한 카페 중 하나가 됐어요, 당시에. 그러다 보니까 옆에 뷰티샵이 12평에 250만 원을 주고 들어왔거든요. 이제 4층에도 이제 레코딩샵이 들어오고 싶어 했던 거예요. 그래서 200만 원 정도 월세가 4층에 맞춰졌고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2, 3층을 본인이 쓰면서도 이 건물의 수익률이 5.5%에서 6%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 이자율이 좀 많이 받아도 2점 중반대였기 때문에 본인이 4억을 쓰면서도 임차료로 돈이 남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17년도에 지금 말씀드렸던 25억, 30억에 사겠다고 하는 투자자들이 계속 나타났습니다. 1년 만에 어떻게 보면 2배 이상의 가격에 팔 수 있는 상황이 됐다. 저희는 이 포인트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부동산에 대해서 단순 매입 매각 그리고 환경적인 변화 이런 것만 놓고 보면은 컨트롤할 수 없는 영역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운을 발휘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는 이런 것보다는 우리가 실제로 공부하고 스터디하고 또 컨설팅 받고 또 그런 능력을 키워감에 따라서 가치를 직접 만들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꼬마빌딩 거래할 때는 단순 중개가 아니라 이런 컨설팅이 가능한 부분이 있을 때 저도 굉장히 재미를 느끼고 있고 그 컨설팅을 잘 따라왔을 때 굉장히 가치가 높게 형성돼서 고객들도 굉장히 만족했던 사례들이 좀 많은 편이고요. 실제로 저도 질문을 좀 많이 받았던 부분인데 결과적인 것만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538평 땅이랑 단독주택을 매입해서 그 공간에 실제 제 사무실도 같이 놓고 있고 거기 단독주택이었던 공간은 제가 이제 지금 요식업을 또 하고 있기도 해요. 나중에 기회 되면 그것도 한번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에 제가 2,800평 양평의 전원주택을 개발해서 판매하는 일도 있습니다. 제가 그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편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거기 때문에 평당 15만 원에 사가지고 지금은 그냥 단순히 매각만 한다고 해도 평당 4, 50만 원은 갑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개발해서 팔 때는 평당 130만 원까지 갑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제가 열심히 개발해서 또 판매하는 제가 좋아하는 디벨로퍼 일을 또 하고 있고요.
사실 저는 취업을 하고 싶었는데 못했어요. 못한 이유가 아버지 빚 갚는 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제가 그냥 단순히 은행 대출이 아니라 사채로 한 13억 5천 아버지를 도와드리다 보니까 부모님 부동산만이 아니라 제가 이제 처음 시작할 때 집 지었던 것들 다 묶여가지고 같이 해서 13억 5천 갚는 것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흙수저가 아니라 뭐라고 말해야 되나? 빚수저? 빚수저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처음 부동산 투자했을 때 아는 형 누나랑 해가지고 시드는 한 5천만 원 정도 모아놨었는데 저희가 꼬마 빌딩을 살려고 했거든요. 도봉구 방학동 쪽에. 일단 계약금은 2천만 원만 들어가서 당장 2천만 원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게 공교롭게도 일주일 만에 계약을 파기당했어요. 그 동네가 좀 오를 것 같다라고 이제 소문이 나가지고 그래서 파기를 당하고 저희가 배액 보상이라는 걸 받게 되거든요. 계약을 파기하게 되면은. 그래서 4천만 원을 돌아왔으니까 이제 남았던 돈 3천만 원 플러스 4천만 원에서 7천만 원이 생긴 거죠. 그 돈으로 처음 시작한 게 사실은 지주 공동사업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그때는 또 집을 짓는 비용이 또 굉장히 쌌기도 했고 또 부족한 금액은 부동산 담보로 좀 대출을 일으켜가지고 25평짜리 집을 2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판매하는 것으로 시작을 해서 조금씩 자산을 키워가게 된 게 여기까지 오게 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얼마나 벌었었어요, 대충? 저희가 7천만 원 시드로 들어갔는데 가치로는 한 7억 정도 됐거든요. 땅도 근데 10배는 아니죠. 땅값을 저희가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그때는 이제 평당가 한 250만 원의 집을 지을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25평 지으면 얼마죠? 6,250만 원이고 땅은 지주를 작업했어요.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지주가 이제 땅 주인을 지주라고 얘기를 하는데 땅 주인 중에서도 이제 빨리 팔고 싶은데 안 팔리는 땅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거기다 우리가 집을 짓겠다. 대신에 너가 땅을 대줘라. 그럼 그 사람이 그럼 자기가 집 지어도 되지 않냐 하겠지만 이 사람은 돈이 없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땅을 대고 우리가 시공을 했고 101평에 25평씩 집을 2개 올렸어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그 7천만 원의 시공을 들어가서 다 팔렸을 때는 이제 7억 정도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저도 이제 빚에 좀 쪼들려서 좀 금매로 팔아서 하나가 3억 천, 하나가 2억 9천. 그래서 총 6억. 거기 이제 땅값은 따로 빠지고. 그쵸. 근데 땅값도 높게 드리는 거예요? 아니면 원래 가치만큼만 주는 거예요? 그냥 만약에 그 사람이 팔려고 했던 금액 있잖아요. 그만큼만 손에 쥐어주고 나머지 부가가치가 생긴 건 사실은 이제 저희의 몫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엄청 그때도 버셨겠네요. 땅값이 많이 줘도 한 6천 정도였으니까 공사비 들어간 게 한 채당 6,250만 원이니까 1억 2,550이라고 만약 잡을 수는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두 개 해서 뭐 한 2억 5천. 뭐 정말 저희가 막 중간에 힘들었던 애로사항들 다 빼고 나서 그냥 판매만 놓고 6억이니까 네, 막 기술적으로 정말 잘 이루어진다, 플로우가 잘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사실 좋은 네. 이거는 조금 이제 누군가 봤을 때는 리스크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는 어쨌든 이 사업을 하는 사람이니까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제 임야라는 말 아세요? 혹시 그냥 산덩이에요. 산덩이를 산 건데 거기에 이제 허가를 넣게 돼요. 개발 행위 허가라고 해서 내가 개발하겠다 이런 허가를 내고 또 건축 허가라는 걸 내가 건축하게 돼서 건축 허가라는 걸 넣게 돼요. 그러면 그 개발 행위 허가랑 건축 허가라는 게 나오게 되면은 이제 제가 어쨌든 개발할 땅이라는 게 인증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담보력이 올라가요. 대출을 더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15만 원에 2,800평이면 한 4억 얼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시드는 일단 처음에는 제가 갖고 있었던 돈 4천만 원 조금 넘게 넣었던 거고 그 다음에 중도금은 사실 대출 받아서 했어요. 그때 가능했던 거는 그 주인분도 팔고 싶어 하는 니즈가 너무 강했고 저도 이걸 통해서 개발을 하겠다는 니즈가 강했어서 그런 와중에 제가 이 땅을 판매를 또 두 필지를 했어요. 필지가 뭐예요? 필지가 저희가 쉽게 땅이라는 접근하면은 땅에도 이렇게 구획이랑 경계가 있을 거잖아요. 그 경계로 나눠진 한 땅을 한 필지라 그래요. 뭐 예를 들어 여기는 논이고 여기는 조금 산이고. 그렇죠. 그거 하나에 각각 주소가 부여되는 거죠. 네. 주소가 부여된 단위가 한 필지예요?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되죠. 네. 맞아요. 보통 한 필지에 몇 평 정도? 네, 뭐 정말 한 평짜리도 있겠죠. 근데 이제 제가 개발하는 땅은 기본적으로 200평 내외로 좀 필지를 나눴고 그래서 그때 처음 판매한 가격이라서 지금은 거기 이제 130만에 분양하고 있는데 그때는 그냥 좀 싸게 한 80만 원 정도에 분양을 했거든요. 그러면 200평 잡으면 1억 6천이잖아요. 얼마에 샀다가요? 2,800평 총상 금액이 4억 초반대. 두 필지를 팔아서 3억 2천이 생겼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좀 레버리지도 가능한 거죠. 근데 이거는 쉬운 건 아니긴 한데 가능해요, 개인들도.
근데 진짜 네. 그거를 알려면 주민선님처럼 법도 알아야 되고 허가 받는 법도 알아야 되고 여기에 개발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도 알아야 되고 안 되면 이제 막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그럴 수 있죠. 그냥 뭐 네. 웃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네. 그거를 이제 컨설팅으로 저희가 이제 풀어드려야죠. 그걸 알려주실 거예요 이제? 알려드려야죠. 다 돈 벌면 어떻게 해요? 다 돈 벌면 저희도 같이 돈 버는 구조 아닌가요? 안 내보내고 나만 보내겠다. 손해본 적 많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긍정적인 걸로만 계속 갔으면 아까 말씀드렸던 자산이 다 현금이 돼 있어야 되는데 현금은 또 그만큼 안 갖고 있다는 이유는 제가 실제로 투자했던 것도 있고 또 이자도 많이 냈고 그런 게 굉장히 많았죠. 크게 실패한 게 뭐 있어요? 크게 실패한 거 진짜 좀 잘난 척일 수 있겠지만 솔직히 말하면 저는 제가 크게 실패한 적은 없어요. 가장 크게 실패한 게 조금 늦게 팔렸다 정도? 그거 말고 자잘한 실패들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일어날 만한 것들인데 뭐 현장 개발하면서 민원에 대한 대처 능력이 좀 약했던 거나 공사하면서 좀 저도 이제 처음 시작하면서 좀 미숙했던 것들, 그래서 처음 두 채 지었던 게 굉장히 오래 걸렸거든요, 판매하는데 한 1년 반, 2년 정도 걸린 것 같은데 그거 지금 다 풀면 나중에 얘기할 게 없나? 근데 제가 너무 어릴 때 시작해가지고 전원주택인데 거실을 2층으로 뺐어요. 거기 조망권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러니까 저희야 젊으니까 계단 올라가는 게 안 힘드니까. 근데 그때 사실은 전원주택 사는 분들이 너무 60대 이상 아예 은퇴하신 분들만 오다 보니까 거실이 2층에 있는 게 그분들한테 너무 힘든 요건이었던 거예요.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좀 결론적으로 실패를 안 해서 실패라고 하긴 좀 그런데 좀 많이 오래 걸렸던 부분? 그러면 이런 거 외에도 좀 소액 투자부터 해서 재테크에 관련된 거, 또 컨텐츠에 대한 얘기 앞으로도 계속 많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좀 재밌으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우리가 요즘 힘들어진 투자 중 하나가 사실 갭 투자인데요. 이 투자를 아직은 할 수 있는 지역들이 충분히 있는 거죠. 결국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 사실 부동산의 가장 큰 포인트 잘 알아야 될 거고, 대표님이 갭 투자를 만약에 하신다면 사람들이 잘 안 보는데 경기도